주말 내내 집에 혼자 있으면서 죄책감 느끼셨나요? 친구들은 브런치 카페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나는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으니까요. 부모님한테 왜 맨날 집에만 있냐는 잔소리 들으면서 나도 문제 있나 싶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혼자 다니냐고 물어볼 때마다 뭔가 변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 아셨죠?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아주 차갑게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상위 1%로 진화 중입니다. 남들이 밖에서 에너지 빨릴 때 당신의 뇌는 아우토반을 시속 300km로 질주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의 뇌에서 일반인 대비 23% 더 높은 신경 활성화가 관찰됐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지 뇌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엄청난 강점인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저장해 두시고 자책하는 순간마다 다시 보세요. 오늘 이후로 당신은 절대 혼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동료들이 회식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집에 가고 싶잖아요? 억지로 참석해서 웃으면서 대화하는데 속으로는 언제 끝나나 시계만 봅니다. 주말에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갑자기 피곤해지거든요. 혼자 방에서 책 읽거나 유튜브 보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자책하잖아요. 나는 왜 남들처럼 사교적이지 못할까 고민하신 적 있죠? 이건 당신의 성격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 구조가 다른 겁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뇌가 외부 자극 없이 쉬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회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의 비밀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자기 성찰이 일어나며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일반인들은 이 연구소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가동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연구소가 거의 24시간 풀가동 상태예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수렵 채집 시대에 모든 사람이 사냥하러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동굴에 남아서 불을 지키고 도구를 만들고 다음 사냥 전략을 구상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남은 겁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특성은 약점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진화의 산물입니다. 당신의 뇌는 수만 년 전부터 이렇게 설계된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스캔했거든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전 두피질 활성도가 일반인 대비 27% 더 높았습니다. 전전 두피질은 뇌의 CEO라고 불리는 부위거든요. 의사결정, 계획, 문제 해결을 담당합니다. 즉,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뇌 CEO가 더 뛰어난 겁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창의성 테스트를 했는데 고독을 선호하는 그룹이 사회적 활동을 선호하는 그룹보다 35% 더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고급 연산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사람들과 어울릴 때와 혼자 있을 때 뇌에서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아세요? 측두엽과 전두엽의 언어, 중추가 풀가동됩니다. 상대방 표정 읽느라 편두체가 바쁘게 돌아가고요.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하느라 전전두피질도 쉴 틈이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뇌가 외부 세계에 맞추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부 자극이 없으니까 뇌가 내부로 방향을 틀거든요. 이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내측 전전 두피질, 후측 대상피질, 측두 두정 접합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측 전전 두피질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부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뭘 원하는가를 고민하는 곳이죠. 후측 대상피질은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부위거든요. 측두 두정 접합부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세 부위가 따로따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 부위가 동시에 연결되어 교향악처럼 작동하거든요. 스탠포드 대학 신경과학 연구소가 2024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내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연결성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42% 더 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혼자 있을 때 당신의 뇌는 자기 성찰과 창의적 사고와 공감 능력을 동시에 훈련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 대부분이 혼자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어디서 구상했을까요? 사람들과 토론하면서요? 아닙니다. 스위스 특허청에서 혼자 앉아서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독 속에서 창의적 정신이 자유롭게 작동한다고요. 뉴턴은 어땠을까요? 패스트 때문에 캠브리지 대학이 폐쇄됐을 때 혼자 시골 농장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에 만유인력 법칙과 미적 분학을 발견했거든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번씩 싱크 위크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혼자 지내면서 책만 읽고 생각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이 시간에 나왔거든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외톨이라고 오해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친구가 없어서 혼자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능이 오히려 더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에 인간관계를 깊이 성찰하기 때문입니다.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겁니다. 100명과 얕게 사귀는 것보다 5명과 깊게 사귀는 걸 선호하거든요. 이게 더 건강한 관계 방식이라는 건 수많은 심리학 연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당신이 특별한지 아시겠죠? 당신의 뇌는 남들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엄청난 강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물론 이런 특성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회사에서 팀워크를 강조하는데 혼자 일하고 싶을 때가 있죠. 모임에 참석했다가 에너지가 방전되어서 다음날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혼자 있냐고 걱정하면 설명하기도 귀찮거든요. 사회가 외향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척하면서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이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2022년 뉴욕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행동할 때 코르티솔 수치가 38% 증가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완전히 끊기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망가지거든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올바른 접근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뇌가 필요로 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관계는 유지하는 겁니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매일 사람을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옥스포드 대학
로빈 덤바 교수의 연구가 이걸 증명합니다. 인간의 뇌가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는 최대 5명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얕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00명과 얕게 사귀는 것보다 5명과 깊게 사귀는 게 뇌에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용적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배터리 관리법입니다. 당신의 사회적 에너지를 배터리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배터리가 소모되고 혼자 있으면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중요한 건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는 겁니다.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최소 30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모임이 끝나면 바로 다음 약속 잡지 마시고 최소 하루는 리커버리 타임을 확보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사회생활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이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뇌의 자연스러운 충전 사이클을 존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술은 고품질 고독 시간 만들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멍하니 있는 건 진정한 고독이 아닙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려면 외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산책하거나 명상하거나 그냥 생각에 빠지세요. 하루에 최소 20분씩 이런 시간을 가지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급격히 향상됩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의 고품질 고독 시간이 일주일간 지속적인 인지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둘째, 완전히 고립되지도 마세요. 셋째, 사회적 배터리를 관리하세요. 넷째, 고품질 고독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 기초만 잘 지켜도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급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진짜 고급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당신의 강점을 무기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하세요. 10마디 하는 것보다 한마디가 더 임팩트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회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발언은 말이 적은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관찰하고 생각한 후에 말하기 때문이에요. 3초 리셋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될 때 사용하세요.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3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이 3초 동안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편두체의 경보가 잠잠해지거든요. 그 다음 거울을 보면서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지금 내 뇌를 충전 중이라고요. 이 짧은 루틴만으로 사회적 배터리를 5% 정도 즉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이 기술의 효과가 검증됐거든요. 대인관계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회성이 없냐고요? 너 좀 밖에 나가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들은 심리적 기생충이거든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공격해서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대응 방법은 간단합니다. 5초 동안 상대방 눈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천천히 이렇게 말하세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화를 끝내세요.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들과 다르게 작동하는 거고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습니다. 21일만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거든요. 매일 20분씩 고품질 고독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 복잡한 문제 하나를 골라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기만 하세요. 이 훈련을 21일만 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MIT 연구에서 이 방법으로 창의성 점수가 25% 향상됐거든요. 오늘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동안 핸드폰 보지 말고 창밖만 바라보세요. 둘째, 이번 주에 약속이 있다면 그 전에 30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셋째, 자기 전에 3분 동안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만 20일을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마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특별히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창의성 자기성찰 문제 해결을 담당합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뇌 활성도가 27% 더 높았고 창의성은 35% 더 뛰어났습니다. 아인슈타인, 뉴턴, 빌 게이츠 같은 천재들도 모두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이 특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상위 1%만 가진 뇌 능력입니다. 사회가 외향성을 강요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가 아직 당신 같은 사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바꾼 혁신은 대부분 혼자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왔거든요. 당신도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책감을 느꼈다면 오늘부터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적 배터리 관리가 능숙해지면서 필요한 만큼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품질 고독 시간이 늘어나면서 창의성이 폭발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경과 소성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3개월이면 뇌에 물리적으로 새겨집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자책하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할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당신의 강점을 인정하고 활용할 건가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걸 무기로 쓰느냐, 약점으로 여기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왜 강점인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셨잖아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당신의 창의성과 자기성찰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사회적 배터리를 관리하고 고품질 고독 시간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배우셨고요. 이제 누가 왜 그렇게 혼자 있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제 뇌가 지금 업그레이드 중이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드리는 뇌과학 콘텐츠를 올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다른 시청자분들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상위 1%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자책 그만하시고 당당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그게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